15.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인근 학교 학생들은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재개발 예정지를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막 지저분한 거 굴러다녀서 밟고 넘어지는 애도 있고. 공교할 때 좀 뭐지 좀 약간 어둡고 사람도 없고 해서 약간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밖에서 공사장 그 소리 들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수업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수업할 때도 엄청 시끄럽고 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도 엄청 심해지고 그래요. 네, 재개발, 재건축 못해도 10년은 걸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뚜렷한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안녕하세요. SK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부산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있는지, 또 여기에 또 그 사건 사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짚어볼 건데 어떻습니까? 현황들을 좀 알아보셨나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계획되고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은 1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당장 시행 단계까지 들어서지 못한 곳들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확정 이후에 공정 단계에 들어서고 준공까지는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곳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기간 동안 재개발업자나 업체, 관련 기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이 서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부산 재개발 구역 내 그 폐업한 식당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게 이런 재개발 구역하고 학교 인근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잠재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남구에 좀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남구 사례를 주목해 볼까 하는데요. 남구에 재개발 예정지 얼마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 15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재개발지에는 그런 사건 사고를 비롯해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적 분쟁까지 가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인 곳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번 둘러보니까 용호동이나 우암동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지금 그 남구 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렇게 좀 오래된 가옥들이 많고 거의 뭐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된, 그리고 또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오래된 가옥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지금 부산 월드 엑스포 준비 때문에 특히 북항 쪽은 거기는 대규모 이제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심 쪽으로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재개발 붐이 일면서 같이 덩달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문제들은 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취재를 한 쪽이 있는데요. 이제 문현동에 있는 한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4개 동에 한 2,700여 세대를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지역 주민의 거의 90% 이상은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빈집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곳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저녁에 이렇게 학교를 통학로가 너무 무서워서 위험해서 못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연동에 또 있는 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양쪽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
그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절개지 같은 경우에 학교 바로 출입구인데 거기에 이제 옹벽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긴급 보수 공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초등학교는 우암동의 한 초등학교는 지금 임시 휴교까지 지금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학생이 지금 20여 명 정도밖에 전체 재학생이 없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래서 이 원인이 뭔고 하니 주변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떠나가는 바람에 이제 신입생들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한 2년 정도는 지금 휴교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건데 현장 상황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공사할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선생님 문을 닫아도 4층이다 보니까 계속 소리 나면서 계속 흔들리는 것 같이 울렸어요. 문 열어도 조용하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좀 방음벽이라도 하나 세우면 좋겠어요. 이게 개선된 거예요.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에 저거 없었어요. 저런 거 다 없었어요. 판자도 없었어요. 폐가들 다 있고 옆에. 불편하죠. 먼지도 날리고 소리가 진짜 지금 여기 아파트 사는데 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그래요. 학교 수업할 때 수업할 때도 엄청 시끄럽고 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도 엄청 심해지고 그래요.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밖에서 공사장 그 소리 들리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수업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저쪽으로 하고 하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경사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저희 그럼 낙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미끄러져가지고 애들이 엄청 많이 다쳐요. 저기. 공부할 때 좀 약간 어둡고 사람도 없고 해서 약간 좀 안전한 길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좀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철거된 상태로 오래 방치하는 느낌이라. 기자님 지금 직접 저 학교 현장 중에 한 군데를 갔다 오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언뜻 보기에도 환경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들을 직접 보신 겁니까? 앞서 보신 영상에서 고등학교를 제가 취재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취재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조명이 너무 가로등이 있긴 하지만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해서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낮에를 가봤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그만큼 버려진 방치되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통학로 주변 곳곳에 빈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 그리고 집 안바다 이렇게 수풀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자라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집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다 시공 장치가 잠겨 있어야 되는데 문이 아예 문짝 자체가 떨어져 나와 있거나 창문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서 유리가 깨어져 가지고 그 파편들이 길거리에 막 널려 있고 또 여기다가 그 동물들 배변이들이 이렇게 막 있어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방역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그 악취들 때문에 정말 걸어 지나다니기 같은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고요. 학생 안전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가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이 결정된 다음에 준공까지 뭐 심지어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부산시 교육청이나 관계 당국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와 관련해서 학부형을 비롯한 학생들까지 관련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답,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한심해 보입니다. 방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우범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곳에서 어떤 문제들이 우려되는지 전문가한테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 빈집이 많이 생기면은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버려진 장소가 돼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탈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우범 청소년들이 모여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의도치 않았지만은 그 지역이 범죄의 취약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가로등의 밝기를 좀 더 밝게 하고 또 조명을 밝게 해서 자연적인 감시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것도 많이 배치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왔을 때 CCTV를 보고 범죄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뭐 해당 구청이라든지 뭐 시청 또 교육청, 경찰 뭐 이런 곳에서 나서야 하는 게 뭐 당연할 거라고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구청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구청에서도 우리는 뭐 말할 이유가 없다. 전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경찰에도 문의를 했지만 경찰도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취재하실 때도 뭐 그런 경험을 좀 하셨나요? 조합 측의 이제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몇몇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철거라도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철거를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그것도 확답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조합, 그러니까 이 재개발 구역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교육 당국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그러니까는 그 교육 환경 영향 평가란 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별 입장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그 문의를 했을 때 그 어려움을 갖고 연락을 했을 때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예. 이게 제대로 되려면 행정이라는 게 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개입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갈수록 뭐 행정부가 되면 행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실시해 주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일이니까요. 특히 화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구역들이 잠재적인 우범지대로 되고 있는데 치안을 책임져야 될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인터뷰까지 거절한 거를 보면 책임지려는 의도는 있는지 아니면 치안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되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남구청에서 조합 측에다가 대책안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서 답변하기는 일단 그 조합에서 그 눈에 보이는 통학로에 있는 쓰레기들은 치우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좀 어두운 통학로 쪽은 조명을 추가로 조금 설치하는 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서 근데 뭐 내년 1월 철거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그거를 설치한다는 것 그러면 자체는 CCTV나 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 재건축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위생 문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날 이제 그 구청에서 방역 차량이 와서 방역하는 모습은 한번 목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정말 그 학생들이 다니는 이 길에서 학생들이 우려하는 대로 정말 그 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참 이거는 그 우리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건지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 주체는 또 누구인지 전문가한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갈등, 그리고 조합원과 시공사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돌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해당 주택이 현재도 노후화된데다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이 우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차적인 책임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그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그 치안 관련된 공공기관의 그 책임이 상당히 좀 많이 부여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치안 계획 또는 그 범죄 예방 그런 계획이 사전에 수립돼서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이 재개발 사업 네. 못해도 10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이 약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1, 2년 늘어나는 거는 문제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민들의 그 위험은 또 그만큼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와, 이게 주민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남구에 있는 그 문현 3조합 같은 경우에는 2,772세대가 들었었는데요. 시행 계획이 발표된 거는 200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뭐 사업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착공이나 준공 예정일은 남구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언제 준공되고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불분명한 상황에서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관리하는 데도 없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발생하거나 혹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문제일 것 같고요.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 주민들은 뭐 일단 뭐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이나 경찰이나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제 뭐 제가 실제 적어도 재개발 조합을 통해 재개발 사업지를 지금 제가 입주를 한 상태인데 여기도 재개발해가지고 입주까지 10여 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주 순조롭게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저희 그 부모님이 계시는 동네에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업자들이 재개발 업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집 뭐 한 30% 40% 이상의 집을 매입을 하기도 했고 또 주민 동의도 뭐 60%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데 재개발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난 때문에 다 중단이 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한 곳은 대부분이 젊은 중장년 세대들이 팔고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안 그래도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평생 이제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곳이기 때문에 또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이 되지 않고 묶여 있으니까 옆에 이웃에 있는 뭐 동생이라든지 형제 뭐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가고 하니까 집이 빈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서 예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나름대로 이제 그 부모님께서는 이제 불이 이렇게 밤에 꺼져 있는 이웃집을 볼 때마다 속이 막 상한다고 하시면서 예, 진짜 이게 또 재개발이 된다 손 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이주하기도 힘들고 또 이주한다고 해서 또 그 재개발지를 보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또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계시더라고요. 참, 이 앞으로 재개발은 곳곳에서 계속 될 거지 않습니까? 뭐 완료가 되더라도 다른 데서 또 시작이 될 거고. 그런데 뭐 이런 건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관리 주체가 꼭 필요한 건 같은데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이 프로그램 그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지금 4회차인데요. 매번 이 결론 부분쯤 오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보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같은 대답 드리고 싶어요. 뭐 치밀한 계획이나 뭐 현황 파악하거나 문제점 혹은 대책 마련
뭐 이런 구체적인 상황 진척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돼야 되는데 이건 아까 관련 주체들 뭐 지자체나 뭐 시행사, 시공사, 재개발 조합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답을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오늘도 똑같은 대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또 나중에 새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이 학교에 이제 또 품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이런 것은 조심히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재개발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런 재개발을 할 때 저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재개발 조합에서도 이런 학교들의 아이들의 이제 그 안전이라든지 학습 환경을 고려해서 좀 재개발을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관리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러 기관들 중에 관리 주체가 된다면 어떤 곳이 이 관리 주체가 돼야 될까 여쭙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 시행사나 조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만큼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뭐 그쪽에서 관리 주체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관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안전을 위한 뭐 대책을 이렇게 함께 마련을 해 나가는 필요가 있을 거는 같은데 어떨까요? 어느 곳이 관리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포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거라면 그 이익에 얼마만큼 받느냐라는 의미보다는 주로 지자체를 포함한 남구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남구청이 앞장서 가지고 이 관련 업체나 관련 조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안 그러면 어떤 한 행위자가 반대하고 나면은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다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또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주민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기댈 곳은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항상 이렇게 뭐 구청에 보면 이렇게 민원들을 넣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재개발 조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또 그분들은 그런 조합 민원들을 받으면은 또 구청에서는 또 그걸 갖다 해소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과 재개발 조합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구청이 더 야속하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재개발 예정 부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희망은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재개발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은 길고양이를 구조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그리고 또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발업자와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사이에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주민들은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손해봐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